경제동물의 개량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방법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건의사항을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4장 내용을 할 건데요. 먼저 3장에 유전자의 상호작용 부분, 지난주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의 상호작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비대립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사실상 한 유전자에 서로 다른 두 유전자의 형을 말하는 거고요. 비대립 유전자는 그냥 서로 다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명확히 아실 겁니다. 먼저 대립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보시죠. 대립 유전자란 이렇게 한 개 유전자에 서로 다른 두 버전,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 개,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한 개 유전자의 각 대립 유전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 멘델의 법칙에 나온 것처럼 우열의 관계가 있죠. 우열의 관계. 그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나오는 거는 완전 우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라지 A가 스몰 A보다 완전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하나만 있어도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우성을 이렇게 모식도를 그리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1이라고 할 때 0이고 1이라고 할 때 스몰 A는 0인데 효과가 라지 A는 당연히 1이겠죠. 근데 이 라지 A가 하나만 있어도 워낙 얘가 완전히 우세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우성입니다. 불완전 우성은 뭐냐면 라지랑 스몰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테로인 경우 라지 A, 스몰 A가 완전히 1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0과 1 어느 정도 중간에 없는 것보다는 낮고 두 개보다는 약한 이런 관계, 불완전 우성.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보면은 그 분꽃의 꽃 색깔, 그래서 빨간 거랑 하얀 거랑 하면 분홍색 꽃이 나오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네, 공우성입니다. 공우성. 이제 요거가 이제 중요한데요. 얘는 이제 우열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두 대립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영어로 어릴이라고 그랬죠. 어릴. 우열이 없어서 각각이 다 자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람의 혈액형 중에서 죄송합니다. MN식 혈액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 M, M이 두 개 모이면 M형이고요. N이 두 개 모이면 N형이고. 근데 헤테로로 MN이 모이면 M형이나 N형이 아니라 MN형이랑은 제3의 혈액형을 나타내요. 왜냐면 두 개 다 효과가 있어서, 두 개 다 우성이라. 이게 공우성입니다. 그래서 공우성이 육종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MN형 들으면은 AB형 혈액형도 비슷한데 맞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대립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가 우리가 그동안 한 쌍으로 된 두 개로만 된 경우만 계속 생각했죠.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근데 사실 어릴이 두 개 이상일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사실 자연적으로는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라지 A, 스몰 A, 뭐 A-A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ABO식 혈액형이 대표적인데요. ABO식 혈액형은 그러니까 세 개,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세 개니까 IA, IB, IO 이렇게 세 개예요. 대립 유전자가 세 개면서 또 요 안에 완전 우성도 있고 공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A나 B는 O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요. 그러니까 AO가 만나면 A형이죠. BO가 만나면 B형이고. 그죠? 근데 또 AB 간에는 공우성이 있어서 AB가 만나면 AB형이에요. 둘 다 발현을 해요. 우성으로. 이제 이런 재밌는 경우고요. 또 이제 요렇게 시험 문제 같은데 가끔 나와가지고 했는데요. 토끼 털색에서 항상 예로 나오는 토끼의 털색 유전자인데 C라는 유전자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모든 대립 유전자는 유전자 한 개일 때 얘기인 거예요. 한 개 안에 이렇게 네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지 C는
단일색, 그러니까 뭐 무늬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바탕색이 그냥 하나 전체가 한 가지 색깔인 그 대림 유전자가 라지 C가 있고요. 친칠라는 뭐냐면 털에 이게 털이 부분 색깔이 색소가 빠져가지고요. 이게 얼룩덜룩하게 회색 빛나게 얼룩덜룩한 게 친칠라예요. 원래 친칠라는 토끼의 색인데, 그 다음에 히말라얀도 이제 히말라얀 종이 토끼가 있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 하얀데 발끝, 코끝, 꼬리끝만 까만 애 있어요. 그럼 그게 히말라얀이고, 알비노는 새하얀색이에요. 눈처럼 눈동자도 빨갛고 색소가 아예 없는 애예요. 색소를 못 만들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각각 위쪽으로 우성이에요. 복대림 유전자면서. 그래서 이 라지 CC면 당연히 어떤 색깔이 있을 거고, 라지 C랑 어떤 이 밑에 어떤 거랑 만나도 색깔이 나타나요. 그리고 친칠라는 라지 C를 만나면 당연히 색깔을 나타내지만, 라지 C 아닌 요 밑에 두 개를 만나면 친칠라의 그 색깔을 나타내요. 히말라야는 위에 두 개는 열성이고 요 알비노한테만 우성이라서 뭐 친칠라 동형이나 히말라얀 동형이나 히말라얀이나 알비노 스몰 C를 만나도 히말라얀이 나타나는 거죠. 알비노는 요 자기 그 열성 동형일 때만 하얀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복대림 유전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비대림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유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대림 유전자를 가진, 각각 대림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관계가 그냥 동일하면 좋겠죠. 동일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떤 건 힘이 더 세고, 어떤 건 어떤 애는 어떤 애한테 강하고, 어떤 애는 어떤 애한테 약하고, 두 개가 모여서 또 다른 제3의 형질을 나타내고, 이런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형질에 일대응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형질을 여러 가지 유전자가 같이 모여서 조합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한 유전자가 또 여러 가지 형질에 관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몇 가지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훨씬 더 많았는데, 보종 유전자. 그러니까 이 명칭이 꼭 저는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요 예를 잘 보세요. 요 예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닭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닭의 볕 모양 있어요. 닭의 볕을 아시죠? 볕 모양이 있는데 그 볕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R 유전자가 있고 P 유전자가 있어요. P 유전자. R과 P. 그래서 이게 이제 라지 R, 스몰 R, 이렇게 R이 우열의 관계가 있고 P가 우열의 관계가 있어요. 라지 P, 스몰 P가 있는데, 이제 R은 라지 R이면, 라지 R을 가지면 라지 R 동형이든 라지 R, 스몰 R이든 하여튼 R을 가지면 장미볕이 되는 거예요. 아마 로즈의 R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처럼 예쁜 모양인가 보죠. 그 다음에 라지 P를 가지면 완두볕이에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쪼글쪼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라지 P건 라지 P, 스몰 P건, 그러니까 이렇게 짝대기를 찍 걷다는 거는 여기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라지 P건 스몰 P건. 그래서 라지 P를 가지면 완두볕이 되거든요. 그리고 호볕은 이제 제일 볼품없는 열성 동형, 스몰 R, 스몰 P. 그러니까 장미볕과 호볕을 고배해서 태어난 애는 다 장미볕이에요. 완두볕과 호볕을 교배해서 태어난 애들이 또 다 완두볕이거든요. 근데 장미볕과 완두볕에서 태어난 애는 호두볕이 돼요. 왜냐하면 장미볕 라지알도 가지고 완두볕 라지피도 가진 이런 모양일 때, 이러면은 이 R 유전자와 P 유전자, 그러니까 장미 모양과 호두 모양이 장미 모양과 완두 모양이 각각 나타나서 두 개 다 관계가 있어서 새로운 제3의 모양, 제3의 형질, 호두볕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 두 개가 R과 P 유전자 두 개가 어떤 그 영향을 줘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서로가 역할을 하는 관계가 돼서 호두벼실은 제4의 형질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는 거고요. 상위성 유전자 작용입니다. 그 다음이 에피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말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위성 유전자를 에피스타틱 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종 유전자는 두 개가 비교적 동등한 관계인 거에 반해서 상위성 유전자는 한 개가 위인 거예요. 상위. 그죠? 상위성이 있으면 하위성도 있겠죠, 당연히. 한 개는 하위성 유전자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우열의 관계가 있어요. 한쪽이 한쪽을 눌러버려요. 한쪽은 눌리는 거고. 그래서 그 이 얘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닭인데요. 닭에 이제 흰색 털을 가진 닭이 이제 레그혼 종이라는 닭이 있어요.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플리머스록이란 품종의 닭도 흰색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흰색은 서로 다른 유전자 때문에 흰색인 거예요. 이 백색을 나타내는 유전자에 관여를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백색을 나타내는 유전자 각 닭에 I 유전자가 있고 C 유전자가 있어요. I와 C가 있는데 뭐냐면 I 유전자는 어떤 식이든지 뒤에 나오는 유전자가 어떤 색깔의 색소를 가지든지 억제하는 거예요. 색깔이 안 나오게 해. 색깔이 안 나오니까 흰색이겠죠. 그래서 뒤에 라지 I를 하나만 가지면은 뒤에 뭐가 오든지 흰색이에요. 근데 플리머스록은 왜 흰색이냐면 색이 없어요. 아예 색이 없어. 색소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없어. 색이 안 나오니까 흰색인 거예요. 그래서 백색 플리머스록은 보면은 억제 유전자 당연히 없고 억제 유전자 없고 이제 색을 나타내는 그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이제 스몰 c라서 백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교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완전 헤테로가 나오죠. 라지 I, 스몰 I, 라지 C, 스몰 C. 그래서 얘네를 이제 얘네끼리 교배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요런 이제 9대 3대 3대 1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데 얘도 백색, 얘도 백색이고 당연히 얘도 백색인데 얘를 이제 교배했을 때 다 백색이냐? 그게 아니에요. 얘가 유색이 되는 겁니다. 얘가 하나만 유색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라지 I를 가졌기 때문에 뒤에 모든 어떤 유전자든 얘가 억제를 상위성 효과로 눌러요. 상위성 효과를 누르기 때문에 백색이고요. 얘 마찬가지죠. 얘는 어차피 또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도 없네요. 스몰이라. 그리고 얘는 억제 유전자도 없고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도 없고 백색 플리머스 아버지랑 같네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백색인데 자 얘는 색을 나타내는 라지 C가 하나 있어요. 뒤에 라지 C가 올 수도 있고 스몰 C가 올 수도 상관없어요. 하나 있는데 억제 유전자가 열성인 거예요.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위성 작용, 상위성 유전자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자의 작용.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아까 그 비대름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두 개가 아니라 막 이제 여러 개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가령 우리 어떤 형질을 단순히 하나 유전자가 작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되게 여러 유전자가 작용을 해죠.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동등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나머지는 찔끔 미약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육종에서 중요시하게 다루는 경제 형질은 대부분 이렇게 다인자 유전자의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키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산란수라든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폴리머릭 진, 그래서 폴리진이라고도 하고요. 그 각각의 유전자는 상가적 효과가 있다고 말해요. 에디티브 이펙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더하면 더할수록 효과가 조금씩 많아지는 이런 효과예요. 가령 이제 한우의 마블링을 좋게 하는 유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각각 다 이렇게 우성을 나타내면 10개가 관여하는데 가령 20개가 관여했다. 마블링에. 근데 10개가 20개가 다 우성인 애랑 10개가 우성인 애랑 한 개도 우성이 아닌 애랑 18개가 우성인 애랑 그게 우성이 많을수록 그 각각의 유전자 간에 각각의 유전자들의 대립 유전자가 우성일수록 좋을수록
마블링이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죠. 이런 게 바로 양적 형질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작용하고 상가적 효과가 있고, 그래서 양적 형질이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이런 게 바로 또 경제 형질이 많고요,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유전자의 특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멘델 유전 법칙하고 약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 유전학하고 상관이 있는데, 아까 엑선 크로모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레귤러터리 리전, 코딩 리전 기억나시죠? 레귤러터리 리전의 유전자가 바로 변경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뒤에 부분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효과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얘만 알아두세요. 얘 홀스타인 젖소의 색깔인데, 젖소가 흰 바탕에 까만 점일까요? 까만 바탕에 흰 점일까요? 유전학적으로는 까만 바탕이 흰 점입니다. 원래 까만 게 더 우성이에요. 까만 게 우성이고, 이제 흰 점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S 유전자예요. S 유전자. 그래서 S 유전자가 있으면 흰 점이 나타내는데, 이제 점의 이거는 존재만 얘기하는 거고, 점의 사이즈를 담당하는 또 다른 유전자가 있어요. LW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W 유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이 흰 점의 크기가 크냐 작냐. 흰 점이 아주 커서 새하얀 것 같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까만 바탕에 하얀색이 이게 뒤덮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 LW 유전자, 여기서 LW 유전자가 모디파잉 진이 되는 거예요. 이 백반의 흰 점의 크기를 변경하는, 조절하는 유전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의 다면작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유전자가 한 가지 일만 하질 않아요. 여기저기 관여하는 거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키를 크게 하는 유전자가 아무래도 성장도 빠르게 하는데 관여할 거고, 살찌는데도 관여할지도 모르고, 여러 군데 관여한다. 꽃 색깔을 빨갛게 하는 유전자가 열매 색깔은 분홍색을 만드는데 관여한다. 뭐 이런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그거를 다면작용,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한다.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사 작용, 치사 유전자. 리설진이라고 하죠. 러셀진. 그래서 리셀 웨폰도 있는데 리설진이라고 하고, 이제 치사 유전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치사 유전자는 이제 뭔가 안 좋은 거죠. 뭔가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감수 분열해 가지고 수정하려고 할 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이 엠브리오로 태아로 자랄 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커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웬만한 거는 태어나지도 않죠. 중간에 이게 발생하다가 태아로 이렇게 수정해서 발생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죽는 거예요. 사산을 하고 스스로 떨어지는 거죠. 그걸 볼런터리 어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작용이 있다. 그래서 치사 유전자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오히려 차라리 이게 태어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불완전 러셀진은 반 리셀진은 태어나다가 어느 조건이 되면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점점 나빠지거나, 이런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리셀진이 우성일 경우가 있고 열성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리셀진이 치사 유전자가 우성이면은 거의 대부분 발현하니까 뭐 이렇게 그 대에서 다 죽어버리겠죠. 그걸 가진 애들이 더 이상 후대에 내려갈 일도 별로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치사 유전자는 대부분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열성으로 존재해서 치사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사는 데는 지장 없다가, 재수없게도 각 치사 유전자를 열성으로 가진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 4분의 1의 확률로 우열이 완벽하다면 만나서 그게 이제 치사 유전자가 작동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혈우병인데, 혈우병. 그건 더더군다나 또 혈우병은 또 반성 리셀진이 있고 비반성 리셀진인데, 그러니까 그 성염색체에 연관된 리셀진이에요. 그거는 혈우병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만나보다 보면은 그게 발현을 해서 그 남자들만 혈우병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게 유명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 그 영국 왕실 왕자들 중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연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계도가 다 남아 있어서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친 결혼에
그 결과라고 다들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이런 게 있다. 하여튼 치사 유전자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4장 성에 관한 유전입니다. 성에 관한 유전. 자, 오늘 4장까지만 할 건데요. 조금 이제 진도가 약간 늦어졌는데 뭐 5, 6장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장 성에 관한 유전.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책에는 뭐 이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 언급한 거 이외에는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번식학에 관련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을 보시면 먼저 성비가 나옵니다. 성비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섹스 레이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수정시 성비가 있고 분만시 성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죠. 프라이머리 섹스 레이셔, 세컨더리 섹스 레이셔. 그래서 대부분의 축종 동물에서는 자연적인 성비가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수컷이 많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가 있어서 성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성의 존재는 이게 진화상 그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지게 돼요. 자손이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화적 관점에서 되게 좋은데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예비 버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육종은 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약간씩 변해서 나오지. 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염색체가 존재를 하는데요. 성염색체가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수컷이 그러니까 Y의 수컷 Y가 수컷이 헤테로인 게 있고 암컷이 헤테로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XY 시스템이 있고 ZW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XY는 이제 Y가 수컷 염색체고요. ZW는 이제 W가 암컷 염색체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가금, ZW는 가금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은 이제 우리랑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Y 시스템 중에서 이제 암컷 같은 경우, 그럼 암컷은 이제 XX잖아요. X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서 둘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를 안 쓰는 거죠. 한 개에다가 뭐라 그럴까, 일종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밀봉을 하는 거에서 넌 안 쓰겠다. 그래서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X 염색체 불활성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X 두 개 중에 한 개는 바바디가 돼버리고 조그매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X는 그 똑같은 게 두 개다. 그런 경우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염색체 이상에서 배수성, 이수성 있었죠. 그래서 이수성에서 보시면은 이수성이 주로 이제 성염색체가 뭐 XXY라든가 XXX라든가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개수가 틀려지는 거죠. 하나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감수 분열할 때 이게 양쪽으로 딱 그 방추사가 잘 당기지 못하고 방추사 형성이 잘 안 돼서 한쪽으로 두 개가 가고 한쪽은 안 가고 그런 거예요. XO, X 하나만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X가 또 두 개 있어서 하나가 쓸모없다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또 없으면 또 안 돼요. 어떤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형질에서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에 관한 유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반성유전, 한성유전, 종성유전. 비슷비슷한데, 근데 반성유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성유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염색체 때문에 일어나는 유전,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유전. 이게 진짜 성에 관한 유전이고요. 한성유전은 성염색체 아닌 데서 있는 형질들인데, 유전자들인데 주로 이렇게 성에 치우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왠지는 뭐 그것도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2, 3번 먼저 하면, 한성유전은 섹스 리미티드 이네리턴스, 종성유전은 섹스 인플루언스드 이네리턴스. 그래서 그러니까 3번이 더 약한 거예요. 1, 2, 3으로 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염색체에 의해서 성별로 나타나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2번은 상염색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젖소가 암컷만 젖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닭이 암컷만 알을 낳고, 이런 게 이제 산란성 같은 거,
이게 한성 유전이고, 그래서 3번 종성 유전은 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좀 약한 거. 그래서 뭐 대머리, 뿔의 유무 이런 거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반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 유전을 조금 더 자세히 멘델의 유전 법칙 연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왜 반성 유전이 이제 축산 유전학에서 육종학에서 신경 쓰냐면요. 이제 닭의 경우 산란계 용어 닭 중에 특히 알 낳는 닭은 그 암컷이 중요하잖아요. 수컷은 알을 안 낳고. 그래서 그 산란계 수컷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살도 잘 안 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아리 감별사들이 감별해서 걔네들은 다 이제 버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시간과 비용을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 유전적으로 딱 성이 딱 나타나면은 편하겠죠. 그냥 모양만 보고 딱딱 골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착안해서 닭에서 이제 반성 유전 형질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90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제 원리를 가령 이거를 이제 잘 실용화하지는 않았는데 원리적으로 한쪽 성에만 발현하는 형질을 모양을 색깔을 넣으면은 우리가 싹 이제 성별로 골라내기 편한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ZW 시스템 이걸 이용해서요. 자, 반성 형질 유전에 보면은 횡반이라고 해서 이제 이 깃털이 가로로 이렇게 검은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깃털의 색깔의 유전자가 있고요. 또 색이 은색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우성, 만우성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털이 이제 점점 자라는데 빨리 자라는 애가 있고 늦게 자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K란 형질인데 이것들이 다 이제 그 Z상에 있는 형질들이에요. ZW 시스템을 가진 동물의 Z상에, 그러니까 닭의 Z에 있는 형질들인데,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 한번 이제 그런 경우를 만들어 본 건데, 이제 수컷이 ZZ죠. ZZ고 암컷이 ZW인데 수컷이 Z 스몰 k, Z 스몰 k를 가진 애예요. 암컷은 Z가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가 라지 K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은 만우성, 잘못 썼네. 수컷은 만우성, 암컷은 조우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우성이 되고요. 그래서 얘네를 교배시키면 자손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 라지 KZ가 만나는 Z는 요거 한 종류죠.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수컷은 Z 라지 K, Z 스몰 K 요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W가 만날 수 있는 Z도 한 종류죠. 그죠? 스몰 K밖에 없죠. 그래서 Z 스몰 K W 암컷도 요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우성 관계니까, 그러니까 수컷은 항상 조우성. 이거 반대로 썼네 제가. 죄송합니다. 항상 조우성이죠. 라지 K 때문에. 얘는 항상 만우성. 그러니까 딱 봐서 털이 빨리 자라는 애, 병아리 때 털이 북실북실한 애는 수컷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만 싹 골라내면 암컷만 남는 거죠. 뭐 이런 데 응용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